네. 자, 기출 28회. 지금 28, 29에 보겠지만 앞부분에서 나와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약 등기, 계약 명의 신탁이나 어떤 유형별로 검토하는 데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추세는 과거에는 이 앞부분, 적용 범위,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경우였지만 지금은 뒷부분, 명의신탁 유형별로 권리구제 수단에 포인트가 있었고 34회 작년에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권리구제에서. 자,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해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요 표현 나온다죠. 아, 이런 목적이 없구나. 자, 배우자 을과 배우자 이런 목적이 없고 배우자 하면 딱 떠오르셔야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다. 이게 감이 오셔야 합니다. 이 지문을 여기서 갑은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이 순간 뭐다?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이게 딱 머리에 떠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러면 이 약정은 유효하다. 이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을 명의로 등기를 맞춰주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줬어요. 어떤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유효한 명의신탁에 따라. 그 경우에 틀린 것은 이 내용의 결국은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법률관계를 묻는 겁니다. 자, 그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어떤 관계다? 대내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고 대외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게 명의신탁이 유효한 법률관계의 정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비록 등기부상에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탁자가 소유자란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를 넘겨주면요. 점유 사용은 여전히 신탁자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오직 등기만 넘겨주는 거예요. 약정을 체결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는데 등기의 명의만 누구한테 수탁자가 있고 사실상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은 여전히 신탁자가 하고 있어요. 다만 대외관상 수탁자가 소유자는 얘기는 뭐냐면 외관상, 등기부상 우리가 등기 원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쓰질 않아요. 그냥 매매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외관에서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신탁자 위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입니까? 당연히 수탁자로 보이겠죠. 그럼 그 사람의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해서 거래를 하겠죠. 그런 셈자와 관계에서는 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수탁자는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수탁자의 명의 등기는 유효할 것이고 그걸 믿고서 거래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해서 뭔가 다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따라서 이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은 유효하게 등기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전히 대외 관계에서도 신탁자가 소유자라면 수탁자로부터 등기받은 사람은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는 것이고 그건 효력이 없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제 보겠습니다. 을은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엔 양자간이에요. 그러면 항상 쓸 때는 갑 쓰시고 명의 약정 효력이 있어요. 신탁자, 명의 신탁자, 명의 순탁자 이렇게 쓰십시오. 누가 신탁자고 명의 신탁자고 누가 명의 신탁자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을, 갑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수탁자는 을이라 쓰면 명의 순탁자는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의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출발점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 소유자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자다. 자, 두 번째, 갑이 누가요?
명의 신탁자가 X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자, 요거는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제 병이라면 제3자잖아요. 제3자지만 제3자의 관계 있으면 대외적 관계를 볼 거고 그러한 계에서는 뭐다?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러한 계라면 제3자 이 경우에는 갑이 판매하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름 맞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병의 입장에 있을 때는 소유자가 수탁자로 읽을 거예요. 등기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갑이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무효인 것이지만 약정이 있으면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되겠지 사용 수익 처분 누구한테 있다? 신탁자가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냐면 등기 서류를 누가 갖고 있냐면 신탁자가 갖고 있어요. 명의신탁 약정 특징은 비록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 등기 권리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인 등기 권리증은 수탁자 앞으로 가는 게예요. 매매가 되면 매수인이 같잖아요. 당연히 명의신탁을 약정을 여기서 등기에 넘어가게 되면 등기 권리증이 나와요. 그럼 그 등기 관련 누가 갖고 있다?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가 갖고 있어요. 그 신탁자가 알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해요. 원래는 수탁자가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발휘해서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점에는 제가 그래서 신탁 약정에 있는 경우는 신탁자가 여전히 그 목적물 부동산을 사용하고 비록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에 관한 서류들, 등기 권리증은 누가 갖고 있다? 신탁자가 갖고 있다. 그걸 제시했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자,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3번 정의. 제3자 이렇게 쓰세요. 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것은 갑은 신탁자는 직접 정해대요. 반은 행사할 수 있다. 대외관계잖아요. 항상 그렇게 보세요. 대외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면 반환이니까 213조를 기억해야 돼요. 213조 요건이 뭐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하죠. 그럼 대외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신탁자의 수탁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외관계에서는 신탁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2번과 3번을 보게 되면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이것도 대외관계인데. 그래서 제가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왜 타인 권리 아니면 병이 매도할 때, 매수인이 받을 때 매도인, 갑이 여전히 등기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할 때는 수탁자는 전혀 등장도 안 해요. 왜냐면 모든 거 다 신탁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에 주목해서, 비록 대외관계지만 그런 특징에 주목해서 타인 권리 범위, 실질적으로 타인 권리 범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대외관계는 맞지만. 자, 을로부터, 자, 수탁자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병이, 자, 수탁자로부터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나면 수탁자는 그걸 다시 3자에 처분해야 돼요? 처분해서는 안 되죠. 잠시 자기 명의로 있을 뿐이지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하거든요. 아니면 명의신탁자 지정한 사람한테 넘기거나 그런 식의 약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등기도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앞으로 등기에 넘어가도록 효력이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배신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다. 103조. 그게 적용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탁자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은 떠올려죠. 103조 2반. 을과 변제 계약은 무효다. 그 법률행위 무효이고 그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행위 적극 가담하면 딱 그걸 떠올려요. 103조 2반. 103조 법률행위 무효. 매매 계약이 무효이면 당연히 그 무효인 매매 계약에 따라 등기는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효력이 없다.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죠. 자, 5번 병이 을과의 병이 누구죠? 을과
수탁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제3자예요. 3자. 이게 수시합니다. 3자, 수탁자와 매매계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약정이 유효하고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도 효력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다? 특별한 사정이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거.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자, 요 내용. 자, 요 내용은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 문제 잘 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던 물권법 지식에는 다 섞여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 자,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지금 유효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봤어요. 근데 유효의 법률관계는 딱 하나였어요. 신탁 대내적으로는 즉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정을 체결하면 명의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세금 누가 내겠어요? 신탁자가 다 내요. 그리고 명의신탁자 입장은 수탁자에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편의상,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잠시 등기만 그 사람 이름으로 한 거예요. 뭘 염려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 몰래 처분한 거니까죠. 그럼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항상 등기 권리증이 문제되잖아요. 못하게 하려고 등기 권리증 같은 건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것들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탁자가 나쁜 마음이면 분실 신고를 하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마시고 가장 정상적인 모습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신탁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을 하고, 아파트라면 그 역시 등기 명의사만 수탁자 명의 대표이지 여전히 신탁자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탁자가 등기되어 있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탁자 하고 있다.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풀 때는 이 사람이 신탁자인지 가불병이 있으면 이게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제3자인지 보고, 제3자이면 대외적 관계이고 대외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탁자 소유자라는 전제로서 뭔가 푸는 겁니다. 하지만 대내적 관계면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전제로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효인 경우예요. 무효인 경우에 일반적인 문제와 유형부의 검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냐면 명의신탁 해지를 무효인 경우에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해지란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봤던 이 경우에 이러한 목적이 없이 배우자와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고, 즉 가배시 을로 배우자한테 넘겼잖아요. 다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보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입니다. 자, 그거를 약정이 유효하잖아요. 그 약정을 해지라는 겁니다. 그게 명의신탁 해지입니다. 그게 사실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갔잖아요. 이 사람 등기 유효하죠. 하지만 다시 돌려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돌려주는데 그 원인이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약정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넘겨받는 겁니다. 자, 다음. 근데 무효인 경우는 그렇게 못한다. 그게 첫 번째 계고. 그러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급부가 불법 법인 급여냐? 아니다. 즉 746조에 해당되냐 안 되냐? 자, 신탁자, 수탁자, 약정,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뭘 했다? 등기까지 했어요.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명의예요. 이전했어요. 그럼 약정이 무효다. 부동산 신명부 중에서 예외에 해당되지만 약정이 무효이다. 약정이 무효면 근데 급부가 이행이 됐잖아요. 약정에 따라서 급부가 이행이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약정이 무효다. 그러면 항상 반환은 문제 생각하잖아요. 무효인 경우 반환. 등기 또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소유권에 관해서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법법인에 근해되면 못하게 돼 있잖아요. 불법의 급여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불법의 급여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한 경우에도 불법법인 급여가 아니다. 자, 103조 위반할 때 기억나십니까? 탈세 목적, 강제집행 면탈 목적. 그렇게 했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103조 위반이 될 것 같은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땠죠? 만약에 이게 103조 2반에 해당되어 746 불법 어빙급여에 해당되면 세무당국이나 채권자는 이 재산에서 더 이상 강제 집행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떠오르시면 103조 2반 그 실익은 그거예요. 국가나 아니면 채권자가 불법 어빙급여에 해당되면 이 사람은 다시 재산을 회복해서 그 사람을 그 재산을 돌려놓고 거기다 강제 집행이라든지 압류 추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돌려놓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그런 실익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유형부의 검토. 유형부의 검토에는 뭐였죠? 양자간. 2가 양자간이에요. 그 다음에 3자간. 중각 생략형 명의신탁, 개항 명의신탁으로 구분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특징은 뭐냐면, 자, 2자간, 잠깐만요. 양자간. 이제 명의신탁 유형이 세 가지고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양자간 명의신탁과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아니면 3자간 명의신탁 용어 자체는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약 명의신탁.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존재하고 수탁자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약정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양자간과 요게 구분한 차이점이 뭐냐? 일단 이 차이점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특징이 신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예요.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런데 중간 생략형이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된 적이 없어요.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냐 신탁자 소유자면 양자간 명의신탁인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면 양자간 명의신탁이 아니라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이 둘은 어떻게 구별하죠? 자, 중간생략이죠. 중간생략은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줬어요. 단지 등기를 제3자에게. 제가 신탁자죠. 제3자에게 등기만 넘겼잖아요. 신탁자분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 줬는데 소유권 인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줬는데 등기를 안 한 거잖아요. 사실상 취득한 자잖아요. 취득한 자인데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변도 효력이 된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개념이 어떻게 된다? 사실상 취득한 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대신에 수탁자 등기됐잖아요. 즉, 근데 계약 명의신탁은 제가 이걸 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2, 30개월. 네가 가서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줘. 그거잖아요. 차이점 뭐죠? 이거는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매수인이 되는 거고 요거는요.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누가 돼요?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 명의 시대는 계약 명의조차도 신탁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명의신 양자면 등기만 넘기는 거잖아요. 중과생략 같은 건 사실상 취득했어요. 하지만 등기만 수탁자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내가 하고. 하지만 이거는 계약 명의까지도 누구한테? 수탁자까지 하네. 그 점에 포함해서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계약 명의 쓰면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매수인이 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중과생략은 계약은 신탁자가 하지만 등기는 누구한테? 수탁자. 자, 중간생략형은 뭐다? 계약,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매수인은 누구? 신탁자. 근데 등기는 누구? 수탁자. 계약명의신탁은 매매계약 당사자, 매수인뿐만 아니라 등기 또한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 즉 계약의 당사자, 매수인, 수탁자, 등기, 수탁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신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 즉 법률상 소유자인지 소유자가 해당되면 양자간 명의신탁을 먼저 생각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둘 중 하나인데 이때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명의신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에 따라 구분이 된다. 중과생략형이라면 누가?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 즉 매수인이고 계약 명의신탁은
수탁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소험생 입장은 유형별로 이제 법률 관계를 권리 구성 방안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유형이 어떠에 해당되고 그 유형에 해당됐을 때 약정이 무효이고 그 다음에 등기가 무효인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약정이 무효이지만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계약명의 신탁, 매도인성 경우. 그리고 각 유형별로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약정이 무효이고 등기가 무효이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고 근데 외형상 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거래안전 보호 규제에 따라 제3자는 산업품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